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앙뚜아네트 브라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린 칼리지에서 여성들이 드디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중에 신학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나중에 이제 여성 운동, 페미니즘 운동의 시효가 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피니의 부흥 운동에서 주목했던 것이 피니가 자기의 집회에서 여성들에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대단히 센세이셔널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성들은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심지어는 억압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흥운동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좀 따로 구별돼 가지고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여성들의 역할이 혹은 여성들의 지위가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그 부흥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는 일종의 국가교회, 크리스텐덤 체제 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거긴 그 태어난 나라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종파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대부분은 유아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회심했느냐 이런 걸 묻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born to be Christian이란 말,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미국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으로 이제 세계 도처인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초창기에 이제 그 뉴잉글랜드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 남부에 그나마 좀 100년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이게 정착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19세기로 넘어오면서 1790년대부터 서부로 여기 서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팔레차 산맥을 넘어서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말씀드린 요쪽 지역인데요. 이쪽이 열리면서 이민자들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뭐 국가 교회니 아니면 뭐 교군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뭐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해야 눈치 봐서 강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거의 아노미 사회처럼 누가 통제가 없이 무정부 상태인 곳으로 막 사람들이 가면서 개척을 하고 마을을 세우는 곳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뭐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 출신들이기도 하고 주일학교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은 있으나 제대로 믿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 속해서 다니지만 실제로 그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미 다 기독교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잘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이제 이 피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전에 조지 위필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제일 이런 메시지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강력하게 반응했느냐? 그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이 부흥회에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이 열정적인 신자들이 주로 누구냐? 그게 여성들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사실 교회에서 여성들의 입지가 다 같이 남자와 여자가 교회를 다녔지만 모두가 다 남자가 다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뭐 뜨거워봤자 뭐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뜨겁지도 않았고 또 아까처럼 여자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엄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러내게 되면 그때부터 뭐 마녀로 몰릴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그 미국 기독교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가 이제 그 세일럼에서 마녀로 몰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억누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피니 같은 사람들의 집회에서 여자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뭐 여자는 더 그 정서적이고 남자는 이성적 이런 구분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성들이 되게 그 이 감정이 더 풍부하고 잘 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잘 웃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저 피니가 말한 것처럼 자기 감정을 분출하고 또 자기의 간증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사건들이라고 거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공공의 장소에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빼놓고는 소수의 얘기를. 그런데 여성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의 쌓였던 감정을 분출하고 또 그것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여성들로서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매튜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신생, new birth, 우리가 컨버전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자신들의 그 회심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 이런 종교 체험의 진정성을 증명하거나 혹은 납득시키거나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 여성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것. 그러니까 교회로서도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만나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울고 이러는데 그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되니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성령 체험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여성들에게는 공적 장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중에 집회 같은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대중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여성들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말을 남자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출발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남자들이 막 공격하고 의심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무식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거렸을 텐데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이제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성경 읽었는데 내 경험이 이사야의 경험과 같다, 모세의 경험과 같은 것이다. 또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기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남성 설교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그들의 설교의 내용 중에 또 중요했던 부분들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포장한 거죠. 그때 이게 뭐가 돼요? 한편의 설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말재주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웅변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잘 풀어낸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자기네 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집회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막 훌륭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또 받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거기 초청받아서 남의 교회 가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성경과 다른 목사들의 이야기를 버무려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네, 순의 전도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그 길로 나서게 된 거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그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여성들이 드디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퀘이커 교도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남녀 평등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안에는 내적인 빛이 있어서 성령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집회 속에서 이렇게 영적 임재를 많이 경험을 했고, 퀘이커의 예배 자체가 silent prayer라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침묵하면서 가만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걸 들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 애와 어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퀘이커는 초창기부터 성령의 체험, 그 체험한 것을 대중 앞에서 성의 차이 없이 발언하는 것이 오랫동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감리교가 먼저 시작을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고, 드디어 이제 회중교라든가 청교도라든가 침례교 같은 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클로에 윌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클로에 윌리라고 하는 여자가 뉴햄프셔에서 이제 그 한 침례교 순회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집회에서 회심을 해요. 그 회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절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거죠. 그다음 나중에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받아서 사람들한테 되게 신령한 여인으로 이제 그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주 영빨 센 권사님이 한 분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나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1807년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여인의 그 영적 체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 이런 거에 호기심을 이제 표출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이 사람들을, 이 여자를 초청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집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팬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로에 윌리의 추종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여선지자 그룹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날 여성 목회자, 여성 전도자, 여성 선교자의 이제 월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자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그 영향력이 점점 교회 안에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다음에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성적 차별 문화를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여권 운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여성의 참정권 운동, 그다음에 이 참정권 운동, 결국 여자가 왜 이렇게 지지리 공사하고 남자들한테 억압당하느냐? 그건 못 배웠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교육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앙뚜아네트 브라운이 오버린 칼리지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 학사 학위를 따고 나중에 신학부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성 안수가 되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또 투쟁하는 운동권 여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미국 교회사에서 여성들이 각성하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라고요? 그 출발점이 부흥운동회와 연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어진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결국 100년 후에 미국의 그 여권운동의 큰 파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